전 세계에 계신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방송되는 글로벌 인터넷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각 정부 기관이 임명을 하고 있는 커미셔너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나 지방정부는 각 분야에 커미셔너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커미셔너는 우리말로 하면은 자문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자문위원이 아니고 각 정부 기관 정책 결정 시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소수 민족들에게는 이 커미셔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한인 커미셔너가 많이 임명됨으로써 우리 같은 소수 민족은 권익 보호나 미국 법에 무지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물론 앞으로 미국에 정착하려는 본국의 한국인들에게도 이 커미셔너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 정부 한인 커미셔너 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명예회장으로 김기천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지적했듯이요. 그 미국 그 정부 각 기관에는 커미셔너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커미셔너가 어떤 제도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예, 미국은 이 정부 단위가 네. 첫 번째는 이제 연방 정부, 두 번째는 주정부, 세 번째는 카운티 정부, 그다음 네 번째가 시 정부입니다. 네. 그럼 이 각기 그 정부에서 그 커미셔너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문제는 이 국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또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여론 수줍을 위하고 이 전문가의 소위 조언이 필요한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서로 상의하게 되죠. 우리 김기천 박사께서는 중소기업 커미셔너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한인들이 특히 미주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커미셔너가 영향을 미쳤을 텐데.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미국 정부는 카운티 정부입니다. 네. 카운티 정부고,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정부는 상당히 큰 규모가 큰 하나의 말하자면 지방 정부 하나의 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7번째가 됩니다. 네, 엄청나군요. 네, 우리 한국이 10번째, 11번째라면 네. 그만큼 큰 네. 정부가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카운티고 네. 또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이 로스앤젤레스 이제 카운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 캘리포니아 경제가 세계 경제 규모로 볼 때에 네 번째였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 가지 고용, 네. 실업자 이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는 좀 7번째, 8번째로 세계 경제 규모 네. 대열에서는 빠져 있지만 네. 그만큼 캘리포니아 경제가 큰 경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큰 캘리포니아 경제가 세계의 네 번째로 이룰 수 있다는 건 캘리포니아에는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소기업들이 말하자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경제가 그만큼 세계에서 네 번째 역할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러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정부가 보호를 해주느냐 네. 하기 위해서 특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중소기업청이 따로 있습니다. 네. 다른 이런 시리나 네. 주정부에 비해서 네. 거기에 오피스 오브 스몰 비즈니스라고 그렇죠. 중소기업청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소기업청에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또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네. 이제 해결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 가운데에 그 스몰 비즈니스 커미셔너, 네. 소위 말하자면 중소기업 자문관들이 그 임명되어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저 스몰 비즈니스 커미셔너의 한국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커미셔너는 이제 중소기업에만. 중소기업에 저 혼자입니다. 아이고, 좀 더 있으면 되는데. 예. 그 다른 커뮤니티는 어떻습니까? 저 멕시칸이나 저 뭐 에이시안 다른 에이시안 그룹. 다른 에이시안 그룹은 지금 그 중국이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저 혼자고 알았습니다. 그 외에는 이 히스패닉하고 알았습니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하고 예. 백인들 뭐 주로 이렇게 알았습니다. 형성되어 그런데 있죠. 그 스몰 비즈니스 하면은 한국 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 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융자. 예. 그것도 관여하십니까? 그 융자 관계는 네. SB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SBA 자문위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자문위원들은 그 중소기업의 SB 우리가 그 이제 커미션 협회가 네. 한 달에 한 번. 네. 그다음 또 정기적으로 또 석 달에 한 번씩 모이게 됩니다. 네. 커미셔너 그 모임에는 네. 중소기업청에서 여기 그 로스앤젤레스를 담당하는 이제 카운티 이 시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또 말하자면 이제 청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청장이 직접 나옵니다. 네. 나와서 그 3개월마다의 그 중소기업의 대출 여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저희들에게 발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그 어느 한인 중소기업에서 그 SBA 론을 신청했는데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미국에는 그래도 그 인종차별이라는 건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간혹 그 론에서도 인종차별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중소기업청에다가 그런 인종차별이 있는 듯 하니 이런 거를 시정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의 우리 그 한인 중소기업 업체에서 네. 그러한 그 문제점을 가지고 커미셔너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그 내용이 들어온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 한인들이 많은 그 스몰 비즈니스 론을 원하고 또 그 론을 받을 때 어떤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그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그 커미셔너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한인 커미셔너가 있는지 커미셔너가 그런 것을 시정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아마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예, 앞으로 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마 많은 한인들이 커미셔너한테 이런 걸 좀 시정해 주십시오. 이런 걸 건의해 주십시오. 하는 안건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근데 제가 거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네. 그 SBA 론 그 네. 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네. 직접 말하자면은 론을 해주는 데는 네. 그 SBA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은행에서 관리합니다. 네. 예, 각 그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그 은행에서의 이 사람이 SBA 론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네. 또는 그런 것은 이제 은행에서 네. 조사를 해서 그걸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다만 그 네. 통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 SBA 말하자면 그 중소기업 청에서 네. SBA에서 그걸 감독하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조사 내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은행이 아무리 잘한다고 그러더라도 잘못하는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잘못하는 점을 커미셔너가 직접 그 서제션은 못해도 그 중소기업청에다가 해가지고 이런 걸 좀 은행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해주시오 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커미셔너의 역할이 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앞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한인 커미셔너 협회, 미정부 한인 커미셔너 협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해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든지 협조해 드릴 수 있는 네. 저희 그 창구가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인 커미셔너 협회가 언제 생겼으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겼습니까? 예, 그 한인 커미셔너는 2010년 네. 4월 그러니까 이제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이 커미셔너들이 숫자로 봐서는 지금 한 5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커미셔너 협회를 전 미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50명이라는 건 캘리포니아만 얘기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 주로 있고 네. 그다음에 애리조나에 한 분이 지금 네. 저희 그 협회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 커미셔너들이 뭐 오랫동안 이제 커미셔너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커미셔너가 거의 이제 10년째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미셔너 협회가 일단 이제 커미셔너로서 정부에서 임명이 되면은 네. 그분이 이제 커미셔너를 뭐 5년 했다든지 뭐 네. 10년 했다든지 일단 저희 회원이 되면은 저희 회원의 영원한 회원이 됩니다. 네. 커미셔너 다시 임명을 안 받아도 네. 그대로 회원으로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분 커미셔너들이 소위 그 퍼스널 네트워크 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인맥이 서로 이 커미셔너 협회가 활동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 그 많은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네. 한번 커미셔너가 임명되면 영원한 커미셔너 협회의 회원이면서 하나의 이사 네. 직분을 네. 가지게 된다는 거. 방금 전에 김규천 박사께서 한인 커미셔너가 한 50명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한인 커뮤니티는 상당히 발전을 했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 자금도 심심찮게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한인 사회의 규모에 비해서 50명의 커미셔너 숫자라는 게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상당히 적은 거죠. 네. 그런데 그 커미셔너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연방 정부에 지금 한 분 계시고, 네. 그다음 주정부에 지금 한 2분 계시고, 네. 그다음 이제 카운티 정부에 한 10여 명 지금 거의 갖게 되시고 그다음 시리 정부에 네. 나머지는 시리 네. 정부에 커미셔너들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커미셔너의 임명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임명 기준은 일단은 각 이제 시면은 시에서 또 카운티면 카운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네. 근데 그 추천은 일단 이제 시리면 시리에 네. 시의원이 일단 추천을 하면은 네. 시의회에서 네.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연방 정부도 네. 연방 정부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커미셔너를 임명할 때는 네.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를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다음에 그러면 임명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 규모를 좁혀서 LA시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LA시에는 시의원의 커미셔너 임명에 대한 역할이 막강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시의원들이 시의원을 출마를 할 때 한인사회에 손을 많이 내봅니다. 그렇죠. 돈 좀 달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예. 근데 한인사회에서 돈 많이 걷어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걷어주면서도 아무 얘기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저 개인적으로 내가 돈 많이 냈으니까 저 후보하고 사진 한 장 찍고 내가 저 사람이 당선되면 뭐 내가 좀 우쭐하다.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은 실속이 없죠. 실속이 없죠. 그러면은 지금 커미셔너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인 단체, 많은 단체가 후보들을 시의원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왜 우리 커뮤니티는 이렇게 큰데 커미셔너를 많이 임명하지 않느냐. 그야말로 좀 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시면은 LA 시면은 LA 시,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작은 시도 이 커미셔너들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커미셔너가 손을 들었다 놨다 네. 하는 데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말하자면 시 전체의 정책이 바뀌어지고 네.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참 정부 관계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커미셔너가 손을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정부 관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게 작은 힘이 그런데 아닙니다. 한인 사회에서 아직도 이게 지금 우리 김규전 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커미셔너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아직은 커미셔너 하니까 좀 뭐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네. 저희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단체장 모임이나 이런 데는 네. 뭐 커미셔너가 참석해도 별로 그 소개를 안 하는데 바로 그렇죠. 그러나 미 주류 사회에서는 네. 그 모임에는 반드시 소개합니다. 네. 커미셔너 누구가 오늘 이 모임에 참석했다고. 네. 그게 좀 달라요. 좀 안 된 얘기지만요. 한인 단체가 무식해서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좀 이렇게 미국 정부 조직법도 잘 알고 커미셔너의 역할이 뭐라는 걸 좀 알아서 우리가 커미셔너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시의원 후보 동거도 주면서 우리 커미셔너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몇 명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앞으로 맞습니다. 단체들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떻든 제가 이제 스몰 비즈니스 커미셔너 중소기업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중소기업 자문관입니다. 네. 간단한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한인들이 그 식당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식당에 그 입구에 들어가게 될 때 항상 보는 것이 뭡니까? 네. 그 식당에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이 있죠. A, B, C, D. A, B, C. F 맞으면 문 닫아야죠. 그리고 빨간 딱지 A를 맞으면. 받다가 C를 받으면 손님이 없어집니다. 줄어들죠. 손님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업체 잘 나가는 저 식당이 네. 그 A를 받다가 C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그게 이제 저한테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 그 등급을 말하자면 매기는 데는 네. 그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보건국이거든요. 네. 헬스 디파트먼트. 보건국이죠. 헬스 디파트먼트. 예. 제가 보건국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갑자기 왜 A를 받다 왜 C를 줬느냐?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카운티 보건국에서 이 커미셔너들은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그 임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지체 없이 자기들이 모임을 그 보건 당국에서 주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억울하다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 문제를 말하자면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지금 김기천 박사가 그 식당의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간단하게. 지금 그 LA에는 요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요식업 협회에서도 커미셔너 역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글쎄 요식업 협회 회의할 때 커미셔너 초청합니까? 제가 한 번도 초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네. 이 세탁 협회에서는 이제 초청을 해서 제가 세탁 협회 가서 네. 이제 한번 설명한 적은 있었는데 다른 이 스몰 비즈니스 관계된 업체에서 네. 이 커미셔너에 대한 그 역할이라든지 네. 자기네들이 부당한 그런 대우라든지 부당한 네. 말하자면 업무적으로 받았을 때 그런 연락하는 그런 단체가 별로 없다는 거. 그 세탁 네. 그 대신에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 업체들이 참 이 주류 사회 진출 대해서 굉장히 등한해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 커미셔너가 된 이후로 카운티 정부가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17번째 해당되는 그런 경제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카운티 정부인데 여기에 조달 사업이 연필에서 항공기까지 사들입니다. 네. 모든 정부 예산은 소위 말하자면은 카운티 공무원들한테 급여되는 그런 웨이지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말하자면 정부 조달 구매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카운티 보니까 카운티에 한인 업체들이 소위 카운티 정부의 조달 관계에 대해서 진출한 업체를 보니까 미개척 분야예요. 없는 거 아직도 많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커미셔너들이 예를 들어서
그 분야의 커미셔너가 아니지만은 그 미 정부 한인 커미셔너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분야는 다르지만은 네. 그 협회 차원에서 왜 그 한국의 그런 것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왜 한국 사람들은 안 해주느냐? 네. 이렇게 건의할 수 있죠? 충분하죠. 제가 그래서 협회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작년에도 제가 2번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초청해서 제가 7월 그때 8일 가서 그 무역협회 주최로 업체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FTA가 됐으니까 좀 우선 우리 한국 그렇죠. 이제 경쟁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문제하고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 설명을 했어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11월 8일에는 부산시하고 부산상공회에서 초청해가지고 또 가서 제가 또 그 FTA하고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을 설명회를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 그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하고 사업한다는 것은 이거 어려운 것이다. 네. 그리고 그 어떤 특혜가 서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미국 조달 시장은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영어로 말하면 fair하고 또 공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출을 위한 도전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도전을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 그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규천 박사가 커미셔너로서 한국을 방문해서 그 강연도 하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정부기관들, 또 그 공공기관에서는 미국의 그 커미셔너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거 저 커미셔너가 대단하다라든가 별볼일 없다라든가 그 시각이 어떻습니까? 이제 새롭게 아마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박사가 많이 저 깨달음을 줬군요. 그렇죠. 내가 많이 그간에 무역협회도 제가 4번 가서 그런 이제 특강 설명을 가졌으니까 아는데,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 애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다가 자기 제품은 정말 좋은 제품이고 자신감을 가지는 제품인데 이 판로를 어떤 방법으로 말하면 개척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걸 하자니까 소위 중소기업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제품을 일단 미국에 와서 한번 이 설명회를 가지겠다,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은 여비에다가 경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중소기업체들이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자금력을 가지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돕는다는 정부기관이라든지 또는 무슨 각 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제품에 대한 설명 그걸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 방금 전에 한국 정부나 기관에는 어느 정도 커미셔너의 역할을 주지를 시켰기 때문에 좀 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전에 지적한 것을 보면요, 무슨 한인단체 미팅을 할 때 커미셔너는 별볼일 없다고 생각해서 초청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한인단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요식업협회를 지적했지만 요식업협회에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ABC 등급도 그렇게 서제션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식업협회에서도 커미셔너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배우십시오. 그러고 커미셔너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미국의 중소기업도 많이 진출을 하고 또 대기업도 진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주적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커미셔너가 현재 미국에 사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할 일이 있지만은 한국에서 이것으로 진출하는 단체 개인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역할을 위한 어떤 가교를 커미셔너 협회가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의 그 공공 차원에서 미정부 한인 커미셔너 협회가 한국의 어떤 그 해당 기업은 기업, 단체면 단체와 또 정부 기관이 기관과 연결을 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데까지 협회를 확대시킬 수 없을까요? 아, 그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네.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그렇게 어떤 이 조직을 구성해서 나간다고 할 경우에는 네. 반드시 거기에는 따르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아, 예산이요? 그 예산만 주어진다면은 네.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이 미국이 얼마나 이 조달 시장이 큽니까?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조달 시장이 좋은 것이 네. 일단 미국 어느 정부기관, 시리나 카운티나 뭐 스테이트에 일단 그 상품이 인정을 받으면은 네. 일반 시장은 더 쉽다는 겁니다. 네. 왜? 정부에서 벌써 검토해서 제품을 구매할 그때는 네. 제품이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마켓 네. 시장 면에서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방금 전에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은 그 정부 기관에서 타내는 예산을 이야기합니까? 자체 협회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커미셔너 협회는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되는데 저희 그 협회 자체로서는 지금 이제 지금 조직을 지금 구축해 나가는 입장이니까 예산은 사실은 그런 예산은 우리가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지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한인 사회가 뭐 시의원의 역할이 커미셔너 임명과 중요한 그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의원들 후보 나갈 때 많이 돈 주는데 돈 주면서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좀 그 돈 주는 일부를 커미셔너 협회에다 떼서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한인 단체 또 한인 사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써주십시오 하고 내는 게 원칙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그러고 네. 또 그 커미셔너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은 하나의 좀 로비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선의의 로비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로비하면 무슨 뭐 뇌물 주고 말이죠. 그 부정하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선의의 로비. 정당한 로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한국의 어떤 그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기관은 그렇다 치고 기업에서 커미셔너 협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협회를 좀 돕겠다 하고 금전적으로 도와줘도 그건 법적으로 관계가 없습니까? 제 보기에는 우리 커미셔너 협회가 이제 non profit에 대한 그런 그 협회니까 네. 별 문제가 없다고.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김기천 박사가 그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 한국 기업들이 여기 많이 진출을 하려면은 커미셔너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또 정부 차원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 커미셔너 협회에다 좀 지원 좀 하십시오. 그래야 그 커미셔너 협회 개인적으로는 가질 것이 없고 그 협회에다 지원한다면 그 돈은 바로 지원한 협회에다 돈을 낸 기업 개인한테 다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꼬불치지 말고 쓸데없는 선거 자금으로 주지 말고 이런 데 좀 쓰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커미셔너 협회가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 텐데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커미셔너 협회에 우선 말하자면 발족되는데 세 가지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네. 첫째는 우리 한인들의 좀 위상을 좀 올려보자. 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 한인들의 위상이 지금은 그 위상을 올린 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올려야죠. 그렇죠. 네. 노력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라든지 또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위치 말하자면 지금 우리 한국이 UN 분담금을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이 우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그런데 11번째가 되지만 실제 그러면 우리가 11번째 되면서 그렇게 UN 분담금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익은 어디 있느냐? 네. 거기에 유엔에 근무하는 인적 우리 자원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참 문제예요. 지금은
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 이 코리안 그렇죠. 코리안인데 반기문 그렇죠. 총장. 우리가 그렇게 많이 네. 우리가 분담을 하면서 거기에 우리 그 인적 자원도 없고 또 유엔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얼마든지 많은데 알았습니다. 거기 프로젝트에도 우리가 손을 못 대겠다는 건 알았습니다. 이게 좀 우리가 심각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우리 1.5세 2세라든지 네. 그 유엔에 가서 네. 좀 일도 하고 네. 예, 그런 프로젝트에 그 우리 한인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그런 그 계기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 한인들의 미국 사회의 위상은 아직까지 우리 이 로스앤젤레스 이 LA 카운티만 하더라도 이게 서자 취급받는 것 같아요. 네. 예,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그 자업자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잘해야죠. 이걸 이제 우리 커미션 협회에서 좀 한인들의 위상을 우리가 올려보자는 게 첫째 그게 목표고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5세 2세들이 좀 주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우리가 좀 그 길을 한번 우리가 모색하고 네. 힘을 합해서 우리가 돕자는 거.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저희 이제 목표고 세 번째 목표가 그 신문고 역할입니다. 네. 억울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로 억울한 그겁니다. 일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알았습니다. 정부에다 대고 네. 또 시리 정부나 뭐 카운티나 알았습니다. 뭐 주정부나 연방 정부에 대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좀 높여서 알았습니다. 그런 그 억울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알았습니다. 이게 세 가지 목표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네. 그 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회 자체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은 이 한인 사회를 주도한다고 자처하는 단체들의 뒷받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단체들 이 한인 커미셔너 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에서 정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커미셔너 제도가 한국에서 생각하는 단순한 자문위원 또 한국적으로 속된 얘기하는 바지저고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는 커미셔너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한인들 뭐 조그만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또 미국에서 한국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들 개인들 그 다음에 또 현재 미국에 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커미셔너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니까 커미셔너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앞으로 커미셔너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철 박사와 함께 커미셔너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구체적으로 커미셔너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커미셔너의 대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한인사회 김진영 박사입니다. 김진영 박사는 여러 커미셔너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한인사회 이해관계에 얽힌 많은 그 문제들에 개입도 하고 또 그 문제들에 개입하면서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그 오해라는 건 한국식입니다. 저게 해결될 수가 없는 거를 저 사람이 해결해 혹시 또 돈 먹은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커미셔너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것은 시리즈로 엮어서 재밌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